안녕하십니까. 송국건의 현장 정치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 송국건 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와서 또 뭐 이렇게 실망하신 분도 있을 텐데요.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금 막 끝났는데 오늘 송국건 대표께서 오늘만큼은 좀 지석교회 센슈TV에서 좀 맡아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좋아서 나온 게 아니고 좋아도 했겠지만 송국건 대표께서 좀 부탁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하고 오늘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오늘 시간은 전 굉장히 좋은데요. 방금 이렇게 따끈따끈한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 결과를 받아들고 이게 지금 오늘 공식적으로 보이시죠? 이게 국민의힘 보도자료입니다. 제목이 제4차 전당대회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결과 보이시죠? 국민의힘 요걸 제가 들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 분석 진행할 수 있어서 의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좋은 영광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크게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1시간 동안 차분하게 오히려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어서 이번 전당대회가 남긴 상흔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생슈가 여러분과 함께 전당대회 향후를 좀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좀 논의할 주제들을 썸네일 작성하신 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일단 전체적으로 틀을 보고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말씀드릴 분석들이 너무 많아서 오늘 좀 군말 같은 거는 빼고 착착착 좀 짧고 간결하게 진행해 보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지금 썸네일로 전체적으로 오늘 함께 하실 내용들 좀 보겠습니다. 일단 함께 할 거는요. 국힘 전당대회 결과 분석입니다. 어대한 이변은 없었다. 여건이 넘을 숙제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 큰 대주제입니다. 그렇게 양 캠프 한동훈 또 지금 사실 반 한동훈 전체 진영에서 어대한 선거 막판에 이변이 있다, 흔들린다 이렇게 됐는데 뚜껑을 깐 결과 이변은 없었습니다. 이제부터 넘을 숙제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전대가 남긴 상처는 어떻게? 전대가 끝났는데요. 소제목 자막으로 띄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소제목 자막으로 띄우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도대체 전대가 끝났는데 그러면 전당대회 과정에서 벌어졌던 상처들 이거 없던 일 되나? 가능할까요? 국민의힘 내부도 그렇고 국민의힘 밖에 당 밖에서도 그렇고 당 밖은 민주당이겠죠. 좌파 정당들. 자, 두 번째 확연해진 국민의힘 내부의 정파와 노선 갈등. 그동안에 여러분도 잘 몰랐고 저도 잘 몰랐죠. 그런데 이번에 확연하게 드러난 국민의힘 내부의 각 정파 또 노선 갈등이 명료해졌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재집권을 위해 넘어야 할 우리의 숙제. 집권을 위해서 결론은 2027년 보수 재집권이 이번 전당대회가 어떤 역할을 할 거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자,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이제 재집권을 해야 될 과제들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하면 안 되는 내부에 여러 가지 또 술수들이 벌어질지 이 문제도 한번 오늘 그 송국건의 현장 정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크게 있는데요. 마지막에 짜투리로 자, 민주당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지켜봤던 민주당 지금 전당대회가 쭉 진행되고 있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오늘 끝났는데 당장 민주당에서는 내일이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뭔 일인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지금 전당대회 당선자 이후에
한동훈 지금 당대표가 됐습니다. 바로 민주당이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전당대회 지금 화면에 마지막으로 지금 아까 서병수 선관위원장이 발표하는 게 보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물 한 잔 먹고 지금부터 차분하게 여러분들 지금 마음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좀 가다듬으시면서 오늘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도 계속 지금 댓글들도 보고 발표 과정을 봤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냐면 심지어 눈물 난다. 어느 후보를 지지했는지 거기까지는 저도 모르죠. 왜냐하면 계속 댓글들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그 유튜브 옳은소리에서 막 빠르게 올라가니까요. 내용들이 이런 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옥문 열렸다. 눈물 난다. 국힘 해체다. 당을 나누자. 또는 이제 어대한 국민의힘 새로운 미래로 좌파가 국힘 당대표냐. 이뇨한 수상하다. 김재원 싫다. 박정훈 아깝다. 뭔가 이상하다. 어이없다. 어떻게 과반이 나오냐. 무슨 부정선거냐. 이런 온갖 얘기들이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 됐던 거를 축하하는 글도 올라오지만 또 반대로 기존에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그 댓글도 이런 것들이 널려 있거든요. 이런 정도면 지금 지난번 지난 작년 전당대회 이것보다 지금 더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 진행하는 송구권의 현장 정치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마음 차분하게 어느 후보를 지지하셨던 진지하게 향후 과제들을 좀 살펴보는 거로 다들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십시오. 이 상황에서 박창숙님 표가 이상해요. 부정조사인가 봐요. 이런 얘기는 제가 거론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내에서도 부정선거라고 지금 주장하는 분들이 있으면 지금 스패너 여러분 이 부분들은 댓글 차단해 주시기를 제가 정식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나깨나 부정선거, 국민의힘 전당대회조차도 부정선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은 부정선거 없는 나라로 이민을 가시기를 오늘 센슈가 진행하니까요. 이민 가시기를 권합니다. 두 번째, 이런 분들은 국민의힘 탈당을 하십시오. 만약에 당원이라면.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국민의힘 탈당하시고 부정선거 매일 주장하는 분들로 당을 따로 만드셔서 글로 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스패너 여러분 오늘 진행 과정에서 부정선거를 계속 얘기하는 분들은 정식으로 제가 얘기합니다. 댓글을 차단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댓글 계속 부정선거 얘기만 그냥 그냥 축출하는 걸 뭐라 그러죠? 쿠데타도 축출하는 게 있듯이 이분들 그냥 차단시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후보를 지지했든 모든 여러분들의 그 지지 의사 이거는 오늘 존중하면서 이제 중요한 건 2027년 보수 재집권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것인가 오늘 그걸 논의하고자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부정선거 떠드는 분들은요 부담스러우시면 다 그렇게 다 날려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우선 이번 전대가요 기본적으로 이렇게까지 언론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 지금 중진 의원들 또 여권 관계자들도 그렇고 특이했던 사항은요 이런 전당대회 없었다는 겁니다. 이러다 다 죽어.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 이게 자폭 자멸대회. 이런 평가요. 폭력 사태까지 터진 최악의 전대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특히 이 좌파 정당들이나 과거 아주 먼 옛날에 아시겠죠?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이 조폭들이 설쳤던 과거 그런 이승만 때라든지 대통령 시절 그런 때 있었던 폭력 사태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폭력 사태가 있었던 전대입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이러다 보니까 각각의 지지자들도 지금 이런 상태까지 오늘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 정식 발표되고 나서 탈당한다. 지금 탈당한다는 말도 좀 나오고요.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그런 분들 탈당해야죠. 그런 분들은 뭐 탈당할 분들은 탈당해서 다른 데 가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제일 주목될 거는 이겁니다. 우선 현상은. 막판에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지난 패스트 트랙 이거를 개인적으로 부탁했다라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한동훈 후보 스스로가 폭로를 했죠. 그게 막판 최대 변수로 양 캠프에서는 사실 전당대회 표심을 흔들었다. 이렇게 지금 다 평가는 하고 있는데 오늘 투표 결과를 보면 이렇습니다. 예. 한동훈 62.84%고요. 이러면 과반을 넘어선 게 아니라 월등히 앞섰죠. 사실은 50%대로 과반을 넘더라도 간신히 넘을 거라고들 이렇게 주로 봤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건 상당히 어대한을 어차피 지금 대표는 한동훈이라는 어대한이 막판에 가면서 흔들렸을 것이다라고 하는 한동훈 캠프도 그렇고 반한동훈 캠프도 그렇고 사실은 어느 정도는 패스트 트랙 그 리스크가 막판 폭로가 표심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뚜껑을 막상 까보니까 이거는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애초에 어대한 지류가 흔들리지 않고 그냥 갔습니다. 나머지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의원 이거 모두 합치니까 해봤자 지금 36%거든요. 한동훈 후보가 거의 63%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것보다 더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로서 조금 더 표를 받은 겁니다. 어차피 자 한동훈 어대한 막판 나경원 그 후보의 패스트트랙 개인 청탁이다. 뭐 이렇게 폭로를 한 것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부터 이렇습니다. 전대가 남긴 상처 이거는 전대 끝나면 없던 일 될 건가? 이겁니다. 예. 우리 스패너 박경현님 오늘도 수고 많이 해주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는 댓글창에서 날려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현님 그거 그냥 차단해 주세요. 그냥 삭제해 버리시고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지금 민기님 제가 잠깐 여러분 보시면 그대로 너무 열받네요. 좌동은 치떨립니다. 자, 이런 지금 의견들이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좌파가 국힘 당대표냐 이런 댓글들도 있고 또 반대로 눈물 난다 이런 댓글들도 지금 극에서 극을 걷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전대가 남긴 상처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로 올리고 있는 이런 심정, 마음 이게 중요한 거지만요. 자, 요게 과연 이제 국민의힘 탈당까지 당원들이 이어지는 탈당 사태로 갈 거냐 이런 게 하나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건데요. 그건 좀 나중 문제다 이러고요. 먼저 이렇습니다. 이번에 민주당 이 좌파 정당들에게 그 입에 먹거리를 이번 전당대회에서 던져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가장 중요한 건 이렇습니다. 민주당의 특검을 소재를 던져준 것.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 김건희 여사 문자가 공개되면서 거기서 거론됐던 댓글팀. 또 하나 같은 거로요. 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여론조성팀 의혹. 이 두 가지가 이번에 가장 결정적으로 이거는 아마 빼도 박도 못할 정도로 자, 민주당의 특검 공세 여기에 지금 말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요. 내일 오늘 전대회 끝났죠. 내일 민주당에서 이번 건 바로 이 댓글팀 관련해서 특검을 통과시키겠다고 이미 선언했습니다. 지금 민주당 독재의회에서 국회에서 못할 게 없잖아요. 내일 바로 통과시키겠다고 합니다. 자, 전대에서 자, 민주당 아가리에 다 전부 특검을 던져줬습니다. 자, 두 번째, 전대에서 남긴 상처. 이제 한동훈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지금 주장했잖아요. 바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제3자 추천 특검법. 이게 추진될 시에 이게 미칠 충격파. 야, 이거 이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야, 이거 뭐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 지금 뭐 도저히 지금 예측이 안 됩니다. 왜냐? 추경호 원내대표 지금 오늘 전당대회 바로 이전에는 이 국회 문제는 원내대표가 어차피 총괄하는 거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얘기는 그러면서 현재 우리 당론으로 정한 특검 반대 있죠. 이걸 계속 고수하겠다. 그래서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제안한 제3자 특검법 안 하겠다라는 입장을 사실상 고수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당대표는 한동훈, 당대표 되면 추진하겠다고 한 겁니다. 오히려 그게 대통령을 지키는 거다. 이런 거고요. 자, 추경호 원내대표 또 상당 정도 국민의힘 현재 제3자 특검법 이거 안 돼. 자, 이렇게 자, 두 가지 지금 의사가 정면으로 이제 충돌하게 돼 있거든요. 자, 내일부터 여러분 생각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이게 두 번째 전대가 남긴 상처. 세 번째는요, 굉장히 특이한 건데 이번 전대 과정에서 한동훈 그 당대표에 대해서 자, 원희룡 후보가 중심이 돼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대통령실이 밀었다, 친윤계가 밀었다, 뭐 이런 거는 자타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선거 초반에 맨 먼저 터졌던 게 일단 원희룡과 또 나경원 후보 쪽도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는 함께 했는데 한동훈 지금 당대표에 대해서 배신자론 이걸 들고 나왔거든요. 한동훈 배신자론. 어떻게 할 겁니까? 이제 당대표가 됐는데 거기에 지금 보수 어쨌든 우리 여러 가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여론이 있냐면 한동훈은 좌파다. 그래서 좌파 프레임들이 씌워졌거든요. 자, 한동훈 배신자론. 대통령을 배신한다 이거죠. 두 번째, 한동훈 좌파 프레임. 자, 우리가 이제 압도적인 63%로 국민의힘 이번에 80 거의 4만 명 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자, 투표를 했고 한동훈 당대표를 뽑았는데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여러분들 상당수가 배신자 또 좌파 프레임 이거 가지고 당대표를 모실 수 있나요? 당대표를 이렇게 받들 수 있나요? 자, 여러분은 이제 나는 도저히 못 받겠다. 인정 못해. 이런 분들은 탈당하든지 후위를 도모하든지 둘 중에 하나 이제 태도를 정해야 할 때입니다. 물론 당원인 경우에 그렇죠. 마지막 지금 선관위가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에 대한 이 탈당 사태, 그러니까 폭력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의뢰한 상태잖아요. 만약에라도 이런 폭력 사태가 우연히 벌어진 것 한두 사람에 의해서 이 지지자들이 과열돼서 혹은 유튜버가 장사하려고 만약에 뭐 이런 거로 해서 그냥 뭐 이제 폭력 사태가 잠깐 사태까지도 아니다. 폭력이 좀 일어났다. 이런 정도면 괜찮은데 이게 배후에 이게 지금 뭐가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지금 경찰 수사가 들어갔습니다. 요거 하고 두 번째 뭐가 있냐면 한동훈 지금 후보를 당대표가 되더라도 끌어내리겠다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다는 게 여의도 이쪽에 찌라시 이쪽에서는 쭉 돌았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뭐가 있었냐? 바로 이 이철규 의원이 김옥균 프로젝트 이게 한동훈 끌어내리는 건데요. 한동훈 이제 당대표죠.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이 김옥균이 3.1천하라고 했었죠. 기억나시죠? 우리 역사. 이때 청나라 개입으로 3.1천하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당대표가 돼도 이거 인정 못해. 그러니까 끌어내려야 된다. 이런 찌라시가 좀 돌았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철규 의원이 오해를 받았는데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유포했던 사람들을 쭉 이게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도 그렇고 지지자들 이게 굉장히 크게 퍼졌는데 요거 있죠.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누가? 이철규 의원이. 만약에 이거를 유포했던 자들을 고소했는데 여기서 또 뭐가 밝혀지면 이제 당대표가 한동훈 이제 당대표가 된 상황에서 볼이 얼로 튈지 모른다. 이거 좀 복잡하거든요. 너무나 전대가 남긴
저 국민의힘, 당원 아니신가요? 당원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원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논평 이상합니다. 제 스타일대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내부가 앞으로 전대 이후에 상처들이 어떻게 될지 이런 게 이제 주목되는 거죠. 지금, 저는 국민의힘 당원입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땡큐 1등님, 이제는 한 팀 되어 주십시오. 오늘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일단 선출된 이후에 한동훈 당대표의 정식 인사말 이렇습니다. 수락연설에서 우리는 한동훈 당대표 수락연설입니다. 우리는 방금 지금 여기 이제는 하나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분들, 그러니까 탈당하실 분들은 탈당하셔야 되는 거고요. 누가 뭐래도 뭐 탈당이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거고, 한동훈 후보 오늘 수락연설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폭풍을 뚫고 미래로 간다. 제가 당대표로 있는 한 폭풍 앞에 여러분을 앞세우지 않겠다. 이러며 또 박근혜 당시, 그러니까 박근혜 이명박 당시 이런 걸 또 거론하면서 이제 모두가 함께 해야 한다. 이렇게 지금 오늘 한동훈 대표가 2007년도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 모든 일을 잊자. 하루아침에 잊을 수는 없다. 며칠 몇 날이 걸려서라도 잊자. 이렇게 언급하면서 함께 경쟁했던 모든 분과 함께 가겠다. 각별한 정성을 기울이겠다. 오늘 한동훈 후보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첫 수락 연설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리고 현재 나경원 후보도 그렇고 원희룡 후보도 그렇고 아까 했던 그 잠깐의 그 인사말은 아니고요. 오늘 그 당대표 오늘 뽑기 바로 직전에 마이크를 줬을 때 했던 얘기는 당이 이번 전대에서 남긴 상처가 크더라도 우리가 함께 하겠다. 전부 다 이제 이런 후보들은 그런 말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후보들의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모두 누가 당대표가 돼도 함께 가자. 이런 취지로 오늘 얘기를 했던 거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면 탈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오늘 방송에서 제가 권하는 건 아니고요. 기분 나쁜 분들은 탈당하고 또 이렇게 한 길로 가자. 이런 분들은 오히려 똘똘 뭉치면서 나경원을 지지했든 원희룡을 지지했든 모두가 한 몸으로 이제 2027년도 보수 재집권을 향해서 이제 달려나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늘 4명의 후보들이 지금 아까 발표 전까지 함께 했던 겁니다. 제가 볼 땐 원희룡 후보의 성정상 또 나경원 후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당을 지켜왔던 나경원 의원의 또 그런 스타일상 아마 전대 끝난 이후에 나경원, 원희룡 전부 탈당하고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이 배신자다, 좌파다, 종북 주사파까지는 안 가더라도 국민의힘 당대표가 한동훈 좌파다 이러면서 당을 탈당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당을 탈당할 거라고 보십시오. 보시나요? 그렇게 가지는 제가 두 분을 좀 아는데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 당이 맨 먼저 지금 한동훈 당대표 나머지 후보들도 함께 지금 우선 첫 번째부터 해야 될 거는요. 당장 내일부터 민주당 특검에 대해서 이번 댓글 사건에 대해서 원희룡 캠프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지금 여론 한동훈 후보 당시 법무부 장관 당시 여론 조성팀 쭉 지금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국민의힘 전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제안했던 뭔가 이 댓글팀들 여론 조성팀 있는 것 같다. 이들이 이렇게 지금 제안했던 거 있죠. 이거 경찰 수사 이거 지금 좌파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정식으로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이거 조사에 들어가는 거 이제 아마 참고인 조사로 장해찬 그다음에 원희룡 선거 캠프에 있는 관계자들이 아마 참고인 조사 이제 받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요거 첫 번째. 여기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 조사 들어가는 거 한동훈 대표 중심의 국민의힘 이제부터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 전당대회 때문에 특히 김건희 여사 문자에서 나왔던 댓글팀 이 건이 있거든요. 요것도 지금 한동훈 대표나 나머지 국민의힘 이번에 각 후보 중에서 특히 누가 그걸 유출시켰는지 모르지만 그걸 유출시켰던 그 사람이든 뭐 누구든 간에 여기도 조사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김여사 댓글팀에서 문자 메시지에서 내가 댓글팀을 운영하는 거로 오해했는데 라고 얘기했잖아요. 나는 그런 거 한 적 없다. 이 말이 두 가지를 의미하죠. 댓글팀이라는 게 애초에 없었는데 무슨 말이냐 이런 건지, 아니면 댓글팀은 있는데 나는 거기 개입한 적 없어 라는 건지, 이게 그 문자 메시지만 보고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거 지금 좌파들이 그대로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요게 이어지는 거니까 그걸 우리가 지금부터 한동훈 당대표가 또 당대표만 조사받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지금 원희룡 캠프 선거 캠프 관계자 장해찬 전 최고 다 같이 지금 조사를 받아야 되는 지금 상황이 왔습니다. 요거 첫 번째 정리하고요. 그 다음 이번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여기도 지금 댓글에서 올라오고 있지만요. 자, 좀 보겠습니다. 쌈세이님, 배신자는 가만 안 둔다. 그 다음에 또 좌파로서가 아니라 육구 잘림, 불신이 문제죠. 이렇게 되는데, 낭만고양이님은 좋은 말 하셨네요. 탈당하면 한 배신이 더 좋아합니다. 그런가요? 이렇게 지금 댓글들이 올라오듯이 오늘 한동훈 당대표 당선된 이후에 댓글들이,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옳은소리 거기 댓글에 난리가 났습니다. 거의 뭐 당이 쪼개지는 그런 댓글들이죠. 지금 여기에서도 우리 아투TV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경희 님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댓글보다 당장 쪼개지는 듯한 댓글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하고 분석합니다. 국민의힘 확연해진 내부 노선 갈등. 이게 지금 뭐가 옳은지 센슈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객관적인 사실만 얘기했습니다. 한동훈을 지지하는 63%가 지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동훈이 아닌 나머지는 모두 합치면 36%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은 여러분들이 앞만 떠들어도 63%에 딱 반가입니다. 그렇죠? 거의 반입니다, 절반.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요. 그러면 지금 63%는 뭐냐면요. 한동훈만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 이런 논리고요. 반대로 한동훈이 되면 자기 정치로 대통령 탄핵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 정반대예요. 그럼 진짜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점쟁이도 모르죠. 우리가 신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다. 중요한 노선은요. 지금 명확하게 노선 차이가 있습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몰고 간다. 이렇게 지금 뚜렷이 나눠져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함께 하겠어요? 여러분, 한 당내에서 어느 정도 작은 차이여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경험한 우리 보수 우파들입니다. 이걸 경험 안 했다면 모르겠는데 이걸 경험했습니다. 다 이런 상태에서 진짜 한동훈 당대표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이게 불쏘시개가 되는 건지, 아니면 민주당의 저런 공세에 오히려 되치기를 해서 여론을 그야말로 이 특검 여론을 한동훈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특검을 해서 정말 그동안 누누이 쌓여왔던 켜켜이 윤석열 대통령 이 탄핵 리스크를 완전히 털어내는 건지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쭤보라면 안 하죠. 여러분들한테 뭐가 될 거야 하면 또 한동훈 지지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대통령을 지킨다라고 얘기하고, 한동훈을 지지하지 않는 분들은 아마 그렇게 될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남는 문제는요. 한동훈 당대표가 앞으로 대통령 탄핵의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아마 그런 분들은 한동훈 당대표를 끌어내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댓글로 한번 여기 지금 댓글창에 자, 500명 여러분들이 들어왔는데 지금부터 여러분 의견을 전체적으로 볼게요. 자, 한동훈 당대표가 됐습니다, 지금. 이번 한동훈 당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지킨다. 지킨다는 분들은 지킨다. 아니다. 하는 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의견을 지금 여기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을 가지고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거 한번 자, 댓글들 딱 3글자로만 올려주십시오.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서 하겠으니까. 오늘을 기억해. 저 얼굴 치워요. 이렇게. 자,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댓글 들어가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미 지석균 씨 그런 말을 한 달 전에 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달 전에 했으니까 오늘 이제 당대표가 지금 된 상태에서 장마치 63% 압도적인 압승이죠. 이 정도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옵니다. 자, 지킨다 아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여기 아토TV의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들은 좀 어떠냐 이런 걸 한번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센슈TV에서는 저희 구독자들은 아마 어떻다는 걸 제가 아는데 여기는 지금 모르거든요. 자, 분명. 자, 지킨다. 못 지킨다. 자, 지킨다. 못 지킨다. 그렇게. 지킨다. 못 지킨다. 또는 아니다. 아니다도 많은데요. 많습니다. 지킨다. 여기는 아니다가 좀 많이 있네요. 지킨다보다도, 김성환님 물을 건 물어야지. 이거 제가 모르니까요. 아토TV에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모르니까요. 그래서, 묻는 겁니다. 김성환님. 아니다가 많은데요. 알겠습니다. 아토TV에 지금 들어와 있는 구독자 여러분들은 아니다. 한동훈이 당대표가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을 못 지킨다. 이게 지금 아토TV의 상당 정도 다수의 지금 여기 여러분들의 의견이군요. 지킨다가 별로 같은 분이 물론 댓글 다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똑같이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아토TV 구독자 여러분들의 의견 전체적인 이제 여기 내부 성향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는 그럼 다음 주제로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내부 노선이 선명하게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여러분 한동훈 당대표를 반한동훈 진영에서는 한동훈 당대표를 인정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탈당을 하든지 아니면 한동훈 한동훈 당대표 좋은 일 시켜줄 수 있어? 난 탈당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 이제 남는 문제는 바로 이제 한동훈 당대표를 내부에서 끌어내리기 위한 이런 지금 여의도 정가에서 일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나 이 김옥균 프로젝트 있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위원들 자, 당대표 한동훈을 두 가지죠.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인정하고 그냥 다 같이 하나로 가든지 아니면 계속 한동훈 당대표가 이제 남은 문제는요. 한동훈 당대표가 만약에 대통령 후보로 나간다고 하면은 이제는 대통령 후보로 1년만 하고 이제 당대표를 그만둬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한동훈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을 나는 반대한다. 아마 이럴 거예요. 한동훈 후보를 반대하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한동훈 당대표까지는 어쩔 수 없고 남는 문제는 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걸 난 막을래.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요? 이제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바로 이 부분 한번 얘기를 들어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내부에서 한동훈을 찍지 않았어도 한동훈 당대표를 인정하고 다 같이 함께 가자. 자, 이런 분들은 자, 빼놓고 자, 들어갑니다. 한동훈 당대표 끌어내리겠다는 분들 또 한동훈 당대표 끌어내리기까지는 난 안 해. 다만 국민의힘 앞으로 대선 후보로는 나는 반대야. 자, 이런 분들 요거에 있어서 그거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전개될 건가 현실적인 자, 국민의힘 내부 정치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요. 지금 최고위원이 된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김민전, 자, 1등 장동혁 1등입니다. 자, 1등 장동혁, 2등 김재원 최고위원,
자, 끌어내리고자 하는 분들 잘 들어보세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1등 장동혁, 2등 김재원, 자, 3등 인요한, 4등 김민전, 그 다음에 청년 최고위원 진종호가 됐었죠. 자, 이렇게 내부 최고위원 구성으로 보면 지난번 이준석 당대표 때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하면서 끌어내렸잖아요. 그런 끌어내리는 최고위원 작전은 그게 바로 김옥균 프로젝트였는데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장동혁과 진종호 최고위원이 이럴 줄 알고 한동훈 팀으로 해서 모두 함께 이번에 출마해서 장동혁과 진종호 두 사람이 당선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만약에 갖고 있다, 그런 계획들이 내부에서 이건 실패다. 이거 실패했습니다. 오늘 투표 결과 김옥균 프로젝트 이제는 공중 날아갔다. 그럼 이제 남는 문제만 있습니다. 자, 이건 실패. 다음 두 번째, 한동훈, 자, 김옥균 프로젝트 오늘로써 투표 결과 실패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남는 문제는 한동훈 당대표 끌어내리려는 분들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한동훈 특검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내일부터 이제 추진한다니까 대통령이나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이렇지 않으면 한동훈 특검, 국민의힘 내부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한동훈 특검은 통과시키고 윤석열이나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특검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하든지,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 특검은 통과시키고 거부권을 행사하고 한동훈 특검은 통과시키고 이렇게 할까요? 오늘 대통령이 전당대회 현장에서 했던 발언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정치가 갈 길이 바쁜 대한민국 발목을 잡고 있는데 이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고 다시 도약하려면 단결된 힘이 필요한데, 그래서 당과 우리 대통령실이 함께하는 이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은 운명 공동체다, 하나다. 이런 말을 오늘 대통령이 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행여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는데 한동훈 특검 통과돼도 이거 민주당이 통과시켜도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아무리 한동훈 후보가 대통령과 일정한 갈등 관계에 있다는 게 이번에 확연히 드러났잖아요. 그 드러난 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상당 정도가 한동훈은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배신자다, 이 프레임을 씌운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서로 기분이 나빠도 지금은 정부와 당이 함께 갈 수 있는 지금 단결된 힘으로 그것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 대통령의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한동훈 이제 국민의힘, 이거는 분열되기는 어렵다. 이게 지금 남는 문제. 요게 여러분이 한동훈 후보를 반대하는 분들도 대통령과 한동훈이 더 갈라져서 대통령실이 한동훈 특검을 통과시킬 일은 없을 것 같다. 이게 지금 센슈가 보는 전망이고요. 이제 남는 건 딱 하나 남았습니다. 뭐냐? 이번 경찰 조사 과정에 고소고발이 다 이루어졌고요. 전당대회 과정에서 벌어졌던 여러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 관련해서는 여론조성팀 법무부 장관 시절에 혹시라도 이거 관련된 게 아니냐 이런 거고요. 또 하나 기본적으로 지난번 국민의힘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은 사천 논란이 있었잖아요. 특히 비례대표 과정에서 이거 원희룡 후보가 적극적으로 주장했던 거거든요. 이 사천 논란 관련해서 이것도 그렇고 지금 총선 백서가 아직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당 내부적으로는 보고는 됐는데 총선 백서가 공개돼서 거기서 지난번 총선 시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례대표 관련해서 이게 또는 김경률 그죠? 금융위원장 추천설이라든지 이런 거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 벌어졌던 게 총선 백서 플러스 전당대회에서 제기됐던 것에 대한 지금
당내에서 당무감사, 만약에 이게 이루어져서 여기서 뭔가 벌어진다. 그러면 뭐가 있다고 한다면 한동훈 지금 당시 후보 시절엔 일체 그런 거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동훈 후보를 당대표로 인정하지 않겠다 하는 친윤 세력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걸 가지고 당내에 불쏘시개가 돼서 계속 갈등이 야기된다면 아마 한동훈 당대표가 정상적으로 당을 운영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결론은 이런 거죠. 이번에 당대표가 됐는데 이렇게 한동훈 배신자, 또 여러분들 여기 지금 아투TV에 여러분들 차원에서는 지금 한동훈은 대통령을 지킬 수 없다는 게 상당히 지금 다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한동훈 배신자나 좌파 프레임, 이게 지금 계속 가는 것이고, 이게 친윤 국회의원들 세력 입장에서는 이거 한동훈 대표를 인정하고 똘똘 뭉치자 이렇게 가지 않으면 아마 이번 당대표는 상처뿐인 당대표. 그러니까 63%를 압도적 지지를 받았는데 그래도 지금 36%가 반대한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상처뿐인 당대표, 이게 계속 이거 동의가 안 되는 거죠. 결국 국민의힘이 앞으로 향후 대통령 후보로 나가는 과정에서도 한동훈 당대표 쉽지 않은 상황일 겁니다. 더군다나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무엇보다 이 좌파 프레임은 뭐냐면요. 당을 외연 확장을 위해서 한동훈 후보가 앞으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중수청, 중도층에 소구하고, 자, 수도권에서 표를 더 가져오고 청년층 표도 가져와야 된다. 이 중소층, 중도 외연 확장이거든요. 이게 틀린 말은 아닌데 이 중도 외연 확장이 이 좌파로 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지금 당내 세력이 36%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소리야? 중수청 해야지. 외연 확장하지 않고 우리끼리 똘똘 뭉치면 정권 또 뺏겨 이번엔 진짜. 그나마 지난번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를 우리가 영입하고 또 안철수랑 후보 단일화해서 간신히 0.7%, 1%도 안 되게 아슬아슬하게 대통령을 우리가 정권을 우리가 그야말로 뺏어 왔는데 계속 그런 낡은 사고를 갖고 계속 갈 거야? 이렇게 지금 변화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앞으로 2027년 정권 교체 못해 라는 게 지금 한동훈 후보 쪽의 얘기잖아요. 한동훈 당대표. 이것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겠다는 거거든요. 아니야, 그건 좌파야. 아니야, 무슨 좌파야. 당신들은 오히려 낡은 생각이야. 지금 이게 심각하게 있는 겁니다. 이거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치유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확연해진 국민의힘 이러한 노선 갈등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동훈 당대표, 만약에 당장 눈앞에 내일부터 제3자 특검법을 한동훈 대표가 추진을 이제 가시화시킬 거고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자, 이재명이 이번에 이제 당대표는 뭐 90%가 넘는 거의 공산 국가에서나 있거나 또는 아프리카나 뭐 다 기타 남미 쪽의 독재 국가에서 있는 90%가 넘는 이제 당대표로 선출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이 전격적으로 자, 한동훈 당대표가 얘기한 제3자 특검법을 지금 받지는 않겠다고 했는데 그걸 만약에 받는 경우에 이렇게 되면 제3자 특검법이 추진되거든요. 제가 이미 지금 한번 돗자리를 깐다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 제3자 특검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 제3자 특검법을 민주당이 받았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추경호 원내대표는 반대거든요. 그러면 통과가 될까요? 통과가 안 될까요? 말 하나 마나 제3자 특검법에 대해서 민주당 전혀 똘똘 뭉쳐도 통과할 거고요. 찬성할 거고 국민의힘 내부 한동훈 당대표를 지지하는 의원들이 제3자 특검법 동의할 거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또 대통령실에서 반대하는 지금 현재 당론 특검은 무조건 반대야. 이거 갈라질 거거든요. 그럼 제3자 특검법이 통과되면 이제 그 제3자 특검법에 특검을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 말고요. 나머지 것들 있죠. 세부적으로 매일 언론 브리핑을 한다. 또
이 제3자 특검법에서 그 특검에 들어갈 조사 안건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막 조사 안건들을 넣고 있거든요. 이런 거 한동훈 당대표가 그 조사 안건도 싫어. 그다음 매일 언론 브리핑하는 것도 싫어. 그냥 언론 브리핑은 다 끝나면 한번 해야 돼. 가끔 한 번씩 해야 돼. 그다음에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특검법에서 조사하고자 하는 이런 거 다 싫어. 그냥 오로지 이것만 얘기해. 최상병 그것만 해. 이렇게 될까요? 이게 왜냐면 그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조사해야 될 안건이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지만 그 뜻대로 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향후에 이 제3자 특검법이 통과되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벌어질 상황은 지금은 예측이 안 됩니다. 왜냐, 결정적으로 이 민주당 좌파들이 너무나 노련하기 때문에 이 특검법에 대해서 한동훈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특검 이거는 인정. 그렇지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노련한 좌파 민주당이 자기들의 의사를 관철시키지 못할까요? 관철할 수도 있을까요? 모든 걸 한동훈 당대표가 지금 제3자 특검법의 세세한 안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다만 갖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민주당에 어쨌든 협상을 해야 되는 거니까 민주당 의사가 조금 어느 정도는 관철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 볼이 어디로 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 가봐야 된다. 내가 통제하는 범위, 한동훈 당대표,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딱 그 틀 안에서 딱 갖춰져가지고 가두리 양식장에 딱 가둬서 특검의 이슈들이 여기를 벗어나지 않고 딱 우리 뜻대로 간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다.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때는 센슈가 돗자리를 분명히 깔아서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그때는 한동훈 당대표가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도 않고 국민의힘이 원하는 대로 딱 요것만 논의하는 것으로 갈 수도 없고 뭐가 어느 곳으로 불똥이 튈지 모른다. 이건 정치의 ABC고 기본입니다. 마지막 여러분과 함께 제일 중요한 재집권을 위해 넘어야 할 숙제, 해야 할 집권 과제, 하면 안 될 것, 이렇게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지금 개딸이 한 달 된 게 맞나요? 이번에 안경민님 상당히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요. 역대에 보수 정당에서 있었던 이런 팬덤 형상들은 물론 있었죠. 박근혜 대통령 때 이런 팬덤은 있었죠.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 그 이후에 이렇게 지금 한동훈 당대표를 지지하는 지금 커뮤니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볼 때 과거에 지금 한동훈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여줬던 거는 좀 다릅니다. 이제 시대가 다릅니다. 뭐냐면 참고로 이거 하나 말씀드리면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안경민님 그 얘기 중요하니까 제가 조금 분석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한 거 볼까요? 이재명이 엊그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90%가 넘는 거는 전체주의나 독재국가 아니야. 오히려 국민의힘이 부러워서 하는 얘기야. 90%가 넘는 지지율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 이게 민주당의 새로운 뉴 노멀이다. 자, 잘 들으세요. 이 말을 했거든요. 뉴 노멀은 시대의 변화에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거거든요. 시대가 새로 왔어. 그러니까 그 시대를 분석할 때 우리는 새로운 기준과 원칙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이재명의 얘기는요. 민주당 과거 김대중 그다음에 노무현 이렇게 이때가 제일 길었었고 그다음에 문재인 이런 정당 아니야. 이재명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를 했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 당은 이제 새로운 뉴노멀이다. 새로운 민주당이다. 자꾸 김대중, 노무현을 잇는 민주당 이거 아니야 라고 선언한 겁니다. 잘 들으세요. 또 민주당의 지금 당원 구성들이 예전엔 대의원들이 있고 중앙위원회가 있고 여론이 있었잖아요. 이게 아니고요. 권리당원이
이재명이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대선 때부터 대거 민주당에 들어왔고 그게 권리당원이거든요. 이 권리당원들이 대의원에 비해서 이제 상당 정도 이 투표권도 더 많아졌죠. 권리당원이. 이게 지금 이재명 지지율이, 모든 이재명 세력이란 말입니다. 자, 250만 명의 당원 중에 이 권리당원들 압도적인 다수가 차지하니까 90%가 넘는 지지율이 지금 이번에 이재명한테 몰렸는데 보세요. 정치의 도사라고 할 수 있는 정치권의 아주 도사입니다. 자, 민주당의 전 국회 사무총장 유인태 부터죠. 또 우상호. 그 다음에 민주당의 586 운동권이 전부 뭐라 그랬냐면요.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민주당 기본적으로 김두관이 30%는 얻는다고 봤습니다. 그 정도 모두가 다 그렇게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예측을 깨고요. 이렇게 좀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김두관이 뭐냐면 이 권리당원들에 대해서 이 집단 쓰레기라고 표현했습니다. 586 정통 운동권들이 좌파들이 지금 느꼈던 배신감이나 이 충격파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90% 넘는 걸 보면서 국민의힘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이 민주당은 옛날 김대중, 노무현, 그다음에 문재인으로 이어온 민주당이 이제 아닙니다. 진짜 뉴 노멀 새로운 민주당입니다. 당원의 구성도 권리당원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 이 배지에서 김일성, 그죠? 지금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 김일성, 김정일 배지를 띄고 지금 김정으로 바꿨죠. 이게 북한의 뉴 노멀입니다. 똑같이 지금 이재명이 민주당 웃기지 마. 그래서 지금 김대중과 노무현 그 지금 민주당에 걸려있는 이 액자가 있잖아요. 이 사진들이. 이거 떼야 된다는 말이 지금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권리당원들 내부에서, 민주당 좌파들 내부에서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거 떼어내자. 그냥 이재명 사진만 붙이자. 이게 지금 민주당이거든요. 똘똘똘 내부에서 지금 단결하고 그야말로 막 공구리 치는 식으로 시멘트 단결력을 넘어서서 포항제철 주물에서 쇳물이 나오잖아요. 거의 쇳덩어리 단결력이거든요. 이게 민주당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갈갈이 찢겨졌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상당 정도가 있듯이 한동훈 이거 안 돼. 이거는 대통령 배신자야. 좌파 프레임이야. 좌파야. 그러니까 안 돼. 막 길길이 국민의힘은 쪼개질 대로 다 쪼개졌습니다. 민주당은 어떻다고요? 북한의 김정은처럼 이제 대한민국하고 우리 통일 안 할 거야? 우리는 우리끼리 이제 독자적으로 갈 거야? 그러면서 지금 통일이란 말, 우리는 남북한 하나의 민족이란 말, 그 다음에 통일이란 말, 이거 다 지금 폐기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김정은의 북한으로 다 바꾸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과 똑같습니다. 감히 김대중, 노무현 사진을 띄자는 말까지 지금 나오는 상태이죠. 바로 옆에 그렇습니다. 지금 더군다나 국회에서 국회 독재를 지금 하고 있는 제1당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을 보십시오. 한심하기 짝이 없지 않아요? 무슨 국민의힘 내부를 보세요. 한심하기 짝이 없잖아요. 갈갈이 찢겨져가지고. 그렇죠? 이러니까 2027년 자 이재명이 빨리 감옥으로 가지 않는 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2027년 이재명이 그야말로 대통령 후보가 될 건지 아니면 전 경남도지사 그자가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지 또는 제3자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250만 민주당 당원들이 똘똘똘 뭉쳐있는 겁니다. 90% 이상.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이번에 국민의힘 63%대 36%입니다. 이번에 36%는 상당 정도 여기는 36% 안에는 한동훈 당대표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원희룡, 나경원 후보가 얘기하는 것처럼 일단 모두 하나로 갑시다. 라는 분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36% 안에 한동훈 인정 못해. 나 탈당하든지 아니면 끌어내리겠다. 이런 분들이 많을까요? 그것까지는 여론조사를 안 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경찰 쪽이나 적의 적은 우리 편이거든요. 자, 여러분들의 만약에 원희룡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적은 누굽니까? 한동훈 후보였잖아요. 그 한동훈의 적은 민주당이잖아요. 그럼 적의 적은
같은 편이라고 그쪽에다가 이재명과 이낙연이 대선 경선할 때 대장동 사건이 이낙연 쪽에서 터뜨렸잖아요. 그리고 정보를 또 어디다 줬어요? 자기들이 터뜨리고 살짝 그거를 국민의힘 이쪽 뒤쪽으로 또 주었는데요. 줬다고요, 정보를. 그렇게 볼 때 여러분들이 또 뭐 알고 있는 거를, 그렇죠? 뭐 장해찬 그 전 최고도 뭐 알고 있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저게 저건 같은 편이라고 뭐가 얼로 빠져나갈지, 언론에, 좌파 언론에 흘릴지 뭔지 이제 한동훈 당대표를 갖고 무슨 짓을 어떤 행동을 할지 우린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갖고 있는 한동훈 상처뿐인 당대표 최대 리스크. 따라서 이제 우리가 2020년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과제와 하지 말아야 될 술수 다 얘기했는데 이렇습니다. 첫 번째, 한동훈 지금 상태에서 후보를 끌어내린다? 그렇게 될 경우엔 한동훈 당대표를 끌어내린다? 이런 것을 만약에 친윤 세력이나 그 어디선가 끌어내린다? 이러면 이번에요,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후보 간에 이번에 선거 막판에 최대 둘 간에 목숨 건 혈투를 벌였죠. 기억나세요? 너무 크게 붙다 보니까 나경원 후보가 마지막 그 후보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기자회견을 이제 다들 나와서 또 백브리핑을 하는데요. 거기서 나경원 후보가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후보가 내가 패스트트랙 이거 공소 취하하는 거를 개인적으로 했다 그러더라. 너무 억울하다. 내 명예를 훼손했다. 이렇게 눈물을 보였을 정도거든요. 그런데 토론회 때 계속 나경원 후보가 한동훈 후보 똑바로 얘기하세요. 똑바로 말하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부탁했어요. 이게 밀실이에요. 다 얘기하세요.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7번이나 했는데 한동훈 후보 뭐라 했지만 네, 그렇습니다. 네. 한동훈 후보가 김건희 여사 댓글이 공개가 됐는데 이 댓글이 원희룡 후보가 쪽에서 또는 그쪽 어딘가 친윤 쪽에서 공개가 됐다. 아니 영부인과 그 법무부 장관 그 비대위원장 둘만의 문자가 공개됐잖아요. 여기에서 한동훈 후보가 더 이상 이건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한동훈 후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대통령과 관련해서 20년이 넘는 그러한 관계에다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시동생, 내가 정말 좋아하는 후배, 아끼는 후배, 이런 한동훈 후보가 얼마나 많은 정보를 알고 있겠냐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여러분도 문자가 공개되면서 김건희 여사 문자가 공개되면서 갑자기 여기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진중권이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진중권과 1시간 동안 영부인과 진중권이 통화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셨죠? 이번에. 진중권이 등장 안 했으면은 진중권하고 통화를 했는지 심평하고 통화를 했는지 그렇죠? 또 다른 누구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통화했는지 여러분들은 아무도 우린 몰랐단 말이에요. 한동훈 후보가 한동훈 당대표가 알고 있는 너무너무 많은 집권 세력 4배 엄청난 정보 이거를 만약에 친윤 세력들이 또는 일단 중요한 건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니까 여기서 한동훈 후보를 끌어내리려고 어떤 모종의 계획을 세운다면 이걸 모르겠습니까? 금방 그렇게 되면 한동훈 당대표가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서 재집권을 위해서 이렇게 될 경우엔 모두 공멸이다.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시는 한동훈 당대표를 지지하는 진영이나 한동훈을 끌어내리려고 하는 여기서 끌어내리든지 아니면 한동훈을 뭐 당대표를 동의해서 다른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을 지지했던 36% 여기에 일부에서 만약에 끌어내리려고 하는 어떤 시도가 이루어질 경우에 한동훈 당대표가 이게 이번에 나경원 후보가 계속 배신자 프레임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 공개 이거 계속 진행되니까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가 저한테 이런 걸 패스트 트랙을 개인적으로 부탁했어요. 이렇게 딱 공개했잖아요. 거기서 폭로했잖아요. 그 순간 전당대회 이슈가 완전히 뒤바뀌어진 건데 당대표가 돼서 만약에 무슨 일 툭 던지면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모두가 공멸하는 것으로 가게 되면 2027년 재집권은커녕 공멸한다. 이걸 첫 번째 센슈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대통령실 모든 거에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 재집권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것 하나입니다. 이게 오늘 센슈의 여러분 송구권의 현장 정치사는 결론 한마디. 마지막, 자, 귀를 쫑긋하고 들어주십시오. 마지막 하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실 오늘 한동훈 당대표가 선출되고 최고위원이 뽑혔습니다. 자, 내일 모레면 대통령이 정식으로 새로운 지도부를 초청해서 이제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눌 겁니다. 여기에서 딱 하나입니다. 대통령이 한동훈 곁까지 다 필요 없습니다. 친윤이니 무슨 김건희 여사 리스크니 다 필요 없습니다. 다 의미 없습니다. 대통령이 한동훈 당대표와 2027년 보수 재집권을 위해서 한동훈 당대표와 손을 잡고 하나로 딱 간다는 것을 두 사람이 합의하면 모든 문제는 끝나고, 그러면 여기 여러분 중에서 지금 탈당한다, 좌파다, 뭐 어쩌고 이런 분들은 다 탈당하든지 말든지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의미 하나도 없습니다. 그분들은 탈당해서 다른 데 가세요. 대통령과 한동훈이, 자, 여러분 모두 뉴스를 주목하세요. 자, 밥을 먹었어. 내일 모레 밥 먹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밥 먹고 나서든지 따로 두 사람이 몰래 또 공관에서 만나든지 어디서 만나든지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이 모를 건데 두 사람이 딱 손잡고 함께 가자라고 합의하면 2027년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죠. 만약에, 자, 모두 뉴스를 주목했는데 뭔가 대통령 표정이 이상해. 그렇죠? 또 뻔한 말만 해. 아, 새로운 지도부가 뽑혔으니까 축하한다. 이제 우리가 함께 가야죠. 하는 외교적 원사는요, 뻔한 얘기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당대표와 우리가 함께 적극적으로 함께 하나의 몸으로 열심히 해서, 자, 민생을 우리가 이제 챙기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뻔한 얘기 있죠. 이제 함께 개혁 과제를 완수하도록 우리 뛰겠습니다. 자, 이제 민생이 국민의힘이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정부가 국민의힘이 나가는 또 민생과 개혁 과제에 이제 모두 힘을 합치겠습니다. 이런 뻔한 얘기를 하면 이거는 두 사람이 화해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오늘 센슈의 마지막 송구권의 우리 선배의 현장 정치사 마지막, 모두 무엇을 주목하라? 내일 모레 대통령과 국민의힘 새로운 지도부 간에 딱 함께하는 식사 자리, 그 이슈에 모두가 주목하면서 대통령의 눈빛을 봐라. 예? 이상, 자, 여러분과 함께했던 7시 3분인데요. 다른 거 쓸데없는 거, 뭐 친윤이니 뭐니 다 쓸데없습니다. 뭐 나경원, 원희룡 다 의미 없습니다. 모두 의미 없습니다. 딱 그거 하나입니다. 자, 한동훈에 대해서 당대표로 인정하는지, 아니면 한동훈 당대표를 뽑혔지만 당원들의 63%가, 물론 여론조사 20%에서 뽑혔지만 나는 한동훈을 인정하기가 꺼려져. 이렇게 대통령이 마음을 먹었다. 물론 그 뒤에는 김건희 여사하고 함께 또 얘기를 하겠죠. 그렇게 됐다 하면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2020년 정권 재창출 물 건너 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송구권 선배의 현장 정치 대신 진행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는 거로 하면서요. 이 안에, 그러니까 한 배신은 영원한 배신자다. 이상옥님, 진행자 믿음이 안 감. 제 입장.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왜? 한동훈도 대통령 후보감으로 더 많이 앞으로도 훈련해야 된다.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이 이번에 드러났습니다. 또 원희룡 후보는 제가 너무나 잘 아는 후보거든요. 원희룡 도지사 시절에 함께 모셨었죠. 원희룡 도지사를 함께 모셨다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잘한다고. 그런데 도지사 때 그 수십 년, 20년이 넘는 원희룡, 정치인 원희룡, 개혁 원조 소장파, 그게 아니에요. 이상했어, 원희룡이. 원희룡, 저는 원희룡 지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원희룡 장관님 이상해졌어요. 왜 저러지? 이런 거. 그래서 모든 후보들을 아무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네. 제 눈높이에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이번에 다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아무도 지지하지 않고 투표 누구로 했느냐?
기권했습니다. 방관한 게 아니라 이렇게 가다가는 2027년도 재집권 이거 끝난다. 못한다. 왜? 아니 전당대회를 이게 전당대회를 다 죽는 전당대회?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회? 이런 거. 이래서 저는 기권했습니다. 예, 이상 여러분과 함께 했던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